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가정의 달 5월, 어린이날을 이제 막 보냈는데 정작 어린이날을 즐기고 기뻐할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시끄럽게 뛰어노는 소리가 그립다는 분들도 있는데요. 오늘 헬로티비 뉴스는 어린이날과 가정의 달을 맞아 저출산의 현실, 그리고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첫 소식입니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어린이가 줄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그 여파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데 앞으로 4년 내 5곳 중 1곳은 문을 닫게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정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 춘천의 한 어린이집. 아이들로 한창 북적일 시간이지만 입구엔 쇠사슬이 쳐져 있고 내부 불은 모두 꺼져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원화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해부터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저출산 상황 속에 영유아 수가 급감하면서 문을 닫는 어린이집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018년 3만 9천여 곳이었던 어린이집 수는 2022년 3만여 곳으로 4년 새 21% 감소했습니다. 해마다 2,000곳 이상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은 겁니다. 상황은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유치원 수는 지난 2018년엔 9천여 곳이었지만 2022년엔 8,500여 곳으로 500곳이 줄었습니다. 문을 닫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늘면서 시설을 요양원 등으로 재활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장기 요양기관으로 전환한 곳은 모두 176곳에 달합니다. 어린이집이 아이들이 정말 뛰어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어야 운영이 되는 곳인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없다 보니까 정말 이거는 정말 표현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는 거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감소 추세는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세 이하 영유아 수는 2024년 189만 명에서 오는 2028년엔 150만 명으로 매년 10만 명가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어린이집과 유치원 수도 3만 4천 개에서 2만 7천 개로 줄어들 걸로 전망됩니다. 4년 뒤 5곳 중 1곳은 문을 닫는 겁니다. 폐원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늘어날수록 농어촌 지역의 육아 인프라 공백도 우려됩니다. 아이들이 없는 지역 우선으로 유치원 어린이집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그 지역의 인구 유출이 향후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출생아 수 감소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폐원이 가속화하는 상황. 기반시설 부족과 인구 유출이라는 또 다른 악순환을 막기 위해선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때 유행이었던 키즈 카페도 문을 닫은 곳이 많다고 하는데요. 어린이들이 줄어드는 건 농어촌이나 도심 할 것 없이 같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수도권 출산율은 전국 평균마저 밑돌고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입니다. 창수면의 전체 인구수는 약 2,000명. 그중 갓 태어난 만 0세 아이 수는 1명입니다. 3세 이하로 연령대를 넓혀봐도 그 수는 고작 11명입니다. 경기도 양주시의 한 초등학교. 전교생은 약 50명으로 폐교 대상으로 분류되는 이른바 작은 학교입니다. 신도시 개발 등의 영향으로 인구 증가율 경기도 1위를 기록한 양주시이지만 한편에서는 학생 수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곳 학생들은 학생 수가 적어 급식도 다른 학교에서 조리한 음식을 배달받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위생의 문제가 있고 또 이제 겨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학교뿐만이 아니라 여러 학교를 이제 배달을 받아서 이제 먹는 거다 보니까 차디찬 음식을 아이들한테 이렇게 먹게 되니까.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 하지만 출산율만 놓고 보면 심각합니다. 전국 평균 출산율은 0.778명. 서울과 인천은 전국 평균에 못 미치고 경기도는 그나마 전국 평균을 조금 웃돕니다. 장인봉 신한대 행정학과 교수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오히려 출산율을 낮추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구 집중은 주택 가격 상승을 이끌었고 주택 가격 상승 등 생활비 증가가 결혼과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입니다. 원도심은 경쟁력 하락으로 인구 감소 문제를, 신도시는 집값 상승 등의 요인으로 출산율 하락을 걱정해야 하는 이중고에 처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를 보니까 주택가격이 1% 상승하면 합계 출산율이 0.002명이 하락한다고 하거든요. 이 저출산 해법을 사실은 그동안 정부가 다 복지정책 차원에서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땐 저출산 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고요.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클 때쯤이면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지금 입시 때문에 어떻게든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기 위해 노력하고 경쟁하는 상황인데 지난해 태어난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면 수능 9등급까지도 이른바 인서울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지방대학은 그야말로 공멸 위기입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출생아 수입니다. 3년 전엔 26만 500여 명이던 출생아 수가 지난해엔 23만 명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올해 출생아 수는 더 참담합니다. 2월 들어 처음으로 2만 명 선이 붕괴된 겁니다. 정부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오는 2031년까지 수능 응시자 수가 40만 명 안팎을 유지하다가 2040년에는 28만 명대로 급감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대학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으로의 10년이 지방대학을 구조할 골든타임으로 제시되는데 같은 맥락에서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30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인구 자체가 줄어들면서 대학뿐만 아니라 지방도시도 위기인 만큼 지역과 대학, 기업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사업에 선정된 30개 대학은 5년 동안 1,0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이와 더불어 광역단체, 지자체의 지원 사업이 병행되는데 전남에서 유일하게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선정된 순천대학교의 경우 4조 원대 사업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AI 첨단 농산업지구 조성 사업에 1조 3천억 원, 여수광양 국가산단에 3,800억 원,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 2천억 원, 공 스마트팜 혁신밸리 1,200억 원 투자가 계획됐습니다. 대학은 내부 혁신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특화 분야별 단장을 외부에서 영입하는 등 탄력적인 교수 임용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학생 모집 단위를 4분의 1로 축소해서 특화된 융합 캠퍼스로 대학을 재편시켰습니다. 무학기, 무학과, 무교재 도입과 기초, 심화, 실습 모델을 적용해서 교육 방식도 현장 중심으로 바꿨습니다. 주변 지역 학생들의 고등교육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 경제 및 지역사회 개발 요구에 대응하는 광범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글로컬 대학이 국내에서 영향력 있는 지역 거점 역할을 하는 대학으로 성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년 뒤 수능 9등급도 수도권 대학 진학이 가능한 출산율 꼴찌 대한민국. 글로컬 대학 30사업이 위기의 지방대학을 소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아이가 없다는 얘기 이미 수년째 하고 있는데요. 학교 교육 같은 특정 분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폭넓은 고민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듣기 힘든 아이들 울음소리는 현실이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65명, 분기 출산율 처음으로 0.6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간신히 전체 합계 출산율 0.72명을 유지했지만 통계청은 올해 더 떨어져 0.68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8년 사이 반토막이 났고 급격한 인구 감소는 불가피해졌습니다. 특히 경제활동이 가능한 생산 가능 인구는 인력 절벽 앞에 놓였습니다. 15세에서 64세의 이 인구는 2022년 3,674만 명에서
50년 뒤 1,658명으로 절반 이상 사라진다는 전망인데 이로 인해 2050년 우리나라의 GDP는 2022년에 비해 28.4% 감소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저출생과 인구 감소로 인한 위험 신호는 사회 전반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전국에서 소아청소년과 662곳, 산부인과 275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2003년 470만 5천 명이던 초등학생 수는 불과 20년 만에 무려 38%가 감소했고 전국 초등학교 58곳이 최근 3년간 통폐합을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우리나라 전체 고령 인구 비율은 18.2%, 내년이면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 진입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기간 농촌의 고령 인구 비율은 52.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수도권 쏠림으로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집값 양극화로 부동산 가치는 더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가구가 정점을 찍는 2040년 이후 집값은 장기 하락 국면에 진입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격차가 더 커질 거란 우려입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 기업까지 나서 출산 장려금 등 각종 혜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는 주거와 사교육비, 직장의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 경력 단절 해소 등 현실 문제를 짚습니다. 단순한 비용 지원에서 나아간 실효성 있는 대책 더 늦지 않길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한 기업이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지원금 1억 원을 주기로 해 이슈가 됐는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산모나 출생아에게 1억 원을 지급한다면 출산의 동기부여가 될지를 묻는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파격적인 지원금이 출산의 동기부여가 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청년 세대는 어떻게 생각할지 들어봤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 소통 공간인 국민생각함 누리집입니다. 저출산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 자녀당 출산지원금을 1억 원 지급한다면 아이를 낳는 동기부여가 될지 묻는 설문이 4월 17일부터 열흘간 진행됐습니다. 1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설문에 참여한 가운데 파격적인 지원금이 출산의 동기부여가 된다는 의견이 62%로 나왔습니다. 또 해당 정책을 시행했을 때 연간 23조 원 상당이 드는데 대규모 재정 투입에 대해서 63%의 사람들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출산지원금 1억 원 지원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조금 더 나으려는 의지가 좀 생길 것 같아요. 출산휴가 때 월급도 조금 많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부담이 많이 큰데 그 부담을 조금 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애가 살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이제 애가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설이 사실 제일 관건인데 그런 걸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고. 또 현금성 지원에 따른 부작용 우려와 사회 환경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1억이 이제 무분별하게 이제 요즘에는 또 아이를 낳고 또 버려지는 아이들도 많잖아요. 그런 좀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만 좀 개선이 돼서 정책이 시행이 된다면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1억뿐만이 아니라 좀 실질적으로 뭐 이제 사교육이나 이런 좀 어떤 사회적 문제들이 좀 이렇게 좀 실질적으로 변화가 돼야. 아이를 낳으면 100일 이제 3개월 있다가 복직하시는 분도 있지만 기본 한 1년 정도는 아이들 키우고 복직하는 게 경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극심한 저출산으로 지역 소멸 위기를 넘어 국가 소멸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저출산 해결에 대한 보다 활발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그리고 어린이날을 즈음해 특집으로 보내드린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예전처럼 온 동네가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할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